통보해 줘야 되겠죠. 지체 없이 통보. 이렇게. 자, 이 3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요걸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요. 일단 첫 단계는 설치 신고. 어디다 설치 신고하냐? 그러면 주된 사무소 소대지, 그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설치 신고할 때는 수수료를 내게끔 돼 있어요. 이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 분사무소를 차린다. 갑중개법인이. 그럼 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수수료를 어느 조례로 정하느냐? 김천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냐? 아니면 구미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냐? 구미시입니다. 왜냐하면 설치 신고 자체를 구미시청에 가서 하기 때문에 구미시 의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법조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지자체 조례가 여기서는 구미시 조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말이 신고지요. 사실은 분사무소에 등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있는데요. 이걸 좀 이해를 해보십니다. 구비서류.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등록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에 필요한 3요소가 여기 그대로 쓰입니다. 3요소가 자실사입니다. 자격증 따놓고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놓고 이 세 가지가 등록에 필요한 3요소인데 분사무소 낼 적에도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분사무소 낼 때는 보증 설정하는 것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보증 설정이. 왜 그러냐면 분사무소가 차려지면 이 분사무소는 독자적인 영업장소입니다. 사실 이 분사무소는 갑중개법인의 식구입니다. 주된 사무소와 같이. 근데 일할 때는 주된 사무소와는 별도로 일하지요.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늘면 사고 위험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늘면 중개법인, 갑중개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질 일이 그 확률이 위험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 설정을 추가로 하도록 합니다. 분사무소 하나 늘어날 적마다 1억 이상 추가하도록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그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무소를 차리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분사무소를 내기 전에 미리 보증 설정이 돼 있어야 분사무소 설치를 받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증 설정이 필요합니다. 미리 해야 돼, 미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비서류니까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서류라고 우리가 이제 결국 구별하는 거니까 사본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겁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자 이런 식으로요. 네 가지가 구비서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구비서류에 들어간다는 거,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한 자격증 사본이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전부 다 책임자 것을 얘기합니다. 책임자 것을 요구합니다.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분사무소에 일하는 사람 중에 책임자가 아닌 소속 공인인사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것은 자격증 사본이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누구 것만 요구하냐면 책임자 것만. 그래서 이것은 시험 문제 낼 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 이렇게 낼 가능성이 엄청 높죠. 이게 옛날 법조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옛날은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분사무소 차릴 때는 자 실무교육을 누가 받으면 된다는 뜻입니까? 분사무소 차릴 때 실무교육은 분사무소의 책임자만 받으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꼭 이어가시고. 그래서 암기까지 해버리십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는 자실사보입니다. 그리고 자책, 실책까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실사보, 자책, 실책.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다 그러면 한국 사람일 때는 자실사고요. 자실사.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일 때는 자실사, 결이고요. 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는 자실사보. 이렇게. 어제는 이제 작년 공부하셨다가 떨어지신 분이 시험 안 돼가지고 다시 학원 오셨더라고. 근데 오늘 나눠드린 그 OX 문제 있죠? 그것을 이제
작년에 시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예, 그래서 처음 오셔가지고 수업은 이제 바로 안 듣고 그 OX 문제를 풀어보더라고. 그래서 22개인가 그런데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요거 이제 오늘 문제 중에 여기 나오거든요. 예, 근데 자실사보 분사부서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 오니까 자실사보 이게 이제 암기가 돼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꼭 암기해 주세요. 자실사보 이렇게. 자, 이렇게 설치 신고 들어가면 여기 구미시장이 따져보고 어떻게 하게 되는가 심사한 뒤에 신고 필증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하는 것이 통보죠. 통보. 자, 지체 없이 통보. 여기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사무소와 관련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는 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분사무소가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동사용에 대해서 좀 봐요. 공동사용이다 이렇게. 요건 내용은 그렇게 별거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 근데 시험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꽤 나온 편입니다. 이게 공동사용은 이거죠. 사무실이 하나. 근데 중개업자는 2명 이상, 여러 명. 중개업자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사무실을 여러 중개업자가 같이 쓴다는 거죠. 저기 중개법인은 반대죠. 중개법인은 중개업자가 하나, 사무실은 여러 개. 요 공동사용은요, 사무실 한 개, 중개업자는 여러 명. 반대죠, 반대. 그래서 공동사용은 같이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공동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종별에 따른 중개업자 종류 있죠? 종별 제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고 이 사람은 부칙 6조 이항의 중개업자 즉 복토방 할아버지고 요 C는 법인인 중개업자다 이런 식으로 중개업자가 이 중개업자의 종별이 막 틀려도 같이 쓸 수 있는 거다. 종별에 제한이 없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같이 쓰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 원인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 등록을 해와서 같이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는 이사를 와서 같이 쓰게 됐네요. 이 두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이 쓰게 됐습니까? 공동사용은 현상이에요. 현상. 같이 쓰고 있다 이런 거예요. 원인이 두 가지다.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중개업자가 A인데 사무실 내서 중개업자입니다. 이 사람. 근데 이제 B는 이번에 자격증을 막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친하니까 B가 A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사무실의 일부를 빌립니다. A한테. 그래서 여기다가 차립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은 A라는 중개업자하고 B라는 중개업자가 같이 쓰더라. 어떻게 해서 같이 쓰게 됐습니까?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해와서 같이 쓰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중개업자 A가 사무실을 이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B도 사무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은 장사가 안 되니까 이 B라는 중개업자가요. A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점포의 반 정도를 빌려가지고 B가 이쪽으로 이사를 와. A가 원래 혼자 쓰고 있던 사무실인데 점포도 넓고 그러니까 또 친하고 그러니까 이사를 와가지고 같이 쓰더라. 이것도 공동사용이죠. 어떻게 해서 공동사용이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이사 와서 그렇더라는 얘기죠. 원인이 두 개밖에 없는데요. 자,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때 신규 등록 신청하면서 이전 신고하면서 구비서류 첨부서류가 있을 텐데 구비서류 첨부서류가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기존의 사무실을 쓰고 있었던 다른 중개업자 기존의 그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 여기 최근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시험에. 승낙서다. 건물 주인의 승낙서가 아니고 기존의 사무실을 쓰고 있던 딴 중개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시오.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하고 이전 신고를 하시오. 그래야 공동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류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사용하는 중개업자다 그러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죠. 자, 법률 관계는 이렇단 말입니다. 법률 관계는 이 사람들이 사무실만 같이 쓸 뿐이지 별개의 중개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중개업자로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중개업자로서의 각종 의무나 책임은 따로따로입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세 명의 중개업자 있다 그러면 보증 설정 같은 것도 A는 A대로 따로 하고 B는 B대로 하고 C는 C대로 합니다. 보증 설정도.
사용할 인장의 인장 등록도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사무실을 같이 쓴다고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인장을 등록을 낼 수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용할 인장은 따로따로 등록. 손해배상 책임도요. A는 A대로, B는 B대로, C는 C대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A가 사고를 했다 그러면 A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지. B하고 C가 사무실을 같이 쓴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뭐요? 각각이다. 자, 우리 교재에서 밑줄을 긋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은 127페이지 가로 3번 중간에 있는 가로 3번 그 5째 줄까지 그 5줄을 철저히 읽어주시고 127페이지 가로 3번 5째 줄까지.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가시면 지금 읽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읽으시라고. 128페이지 보면 가로 2번에 분사무소의 설치 요건이 나옵니다. 그 설치 요건 3가지였죠 아까? 고개고기 동그라미 1번에 2째 줄까지. 첫 번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다고 돼 있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시군구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세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설치 기준 3가지. 세 번째 거.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 뒤에 게 중요해요. 근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지 않다는 얘기는 특수법인 같은 경우, 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특수법인입니다. 대표적인 거 지역농협.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를